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도 우려가 많았는데 코스닥이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고민을 해도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는데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수학이나 과학은 답이 딱 하나라는 거죠. 예, 정확한 숫자로 정해진 답이 하나. 예외가 없다. 예, 만일 지금 시장이 예외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급락하고 유가도 108불을 넘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서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안 좋은데 아닌가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시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쪽이 유가가 올라서 빠진 거죠. 네, 그리고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1.97% 10년물 금리가 1.97%에 있던 게 1.7%까지 내려왔어요. 네,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금리는 경제 성장률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하고 이 두 가지를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뛰잖아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곤두박질 쳤다라는 얘기는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명확한 답입니다, 이게. 예. 그거를 해소를 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이나 불만, 그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멸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다만 물가만 남아있는데 이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근데 지금 경기가 둔화한다라고 시장이 반영을 한다면 중앙은행의 자세가 그동안에 불안감을 유발했던 그런 공격적인 자세로 갈 것인가 하는 거죠. 네.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답은 딱 하나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변수로 남아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논외지 않습니까? 예, 논외고 일단 답이 명확하고 해결책도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한번 시장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미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장이 답입니다. 시장이. 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예. 일단 어제 지금 하루 쉬면서 경제 지표가 또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본이 1월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어요. 네. 쉽지 않은데 이게 1.6% 연간 수치로 1.6%가 나왔고 전망은 1.4%였고 산업 생산은 월간으로 마이너스 1.3%가 나왔어요. 네, 산업 생산이 많이 안 좋았다. 전망이 마이너스 0.7%였는데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1월이 소매 판매가 월간으로 1.8%가 증가했어요. 월간으로. 네.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전망이 0.2%였거든요. 그리고 민간 신용 이런 것도 0.6% 증가했고 월간으로. 네. 요거는 뭐 이전치는 높았는데 조금 줄었다. 금리가 아마 조금 올라가면서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금리를 9.5%였어요. 네. 9.5%였는데 20%로 예. 10% 넘게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보기 드문 경우죠. 예. 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망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달러가 6천억 달러가 넘는데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데 제재 때문에 그 달러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뭐
그 어제 쉬는 동안에 보니까 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앞서가는 뉴스가 있긴 했는데 오늘 그 러시아에서 나온 조치를 보면 다급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달러 유출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무역 회사들이 아니고 그 회사들, 기업들이 무역으로 받은 달러, 자산을 80%를 강제 매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달러를 빨리 이렇게 그 정부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개인들은 $10,000 이상의 그 해외 반출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 매수가 급증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뭐 옛날 같으면 이런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가상화폐라는 자산이 수단이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1월 미국의 소매 재고는 1.9%, 이게 이전치는 3.9%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소매 재고가. 도매 재고도 2.3%가 이전치였는데 0.8%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뭐 이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소매 재고잖아요. 소매 재고, 도매 재고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판매되는 만큼 조달을 해서 또 재고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월 시카고 제조 PMI 같은 경우가 56.3, 전망치가 63이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호주의 2월 마르킷 제조업 지표, 이거는 그 57, 전망치가 57.6이었는데 그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2월 수출은 20.6%가 나왔어요. 전망이 18.2%였는데 전망보다 좋았다. 근데 수입도 25.1, 수입은 뭐 전망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수출이 좋게 나왔다. 그리고 중국의 그 2월 통계국 제조 PMI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전이 50.1이었고 전망이 49.9였는데 이번에 50.2가 나왔어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차이신 제조 PMI 같은 경우도 이전이 49.1로 급락을 했다가 이번에는 49.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50.4가 나왔어요. 중국도 지금 제조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호재였는데 지금 유가 때문에. 그리고 호주가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0.1%로 동결을 했고, 그리고 유럽의 2월 마르킷 제조 PMI는 58.7에서 58.2로 떨어졌어요. 58.4를 생각했는데. 그리고 2월 미국의 LMI 물류관리 지수, 요게 71.9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75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 요 올라오면 그 안 좋은 거죠. 공급망 현상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월 미국의 마르킷 제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57.3이었고 ISM 제조업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58.6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망이 58이었어요. 미국도 제조업이 나쁘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3월 달 걸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게 호재였는데 미국 시장이 오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빠졌잖아요. 어제 이제 빠진 거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 뭐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그리고 뭐 ISM 제조 그 신규 주문, 이것도 뭐 61.7, 가격은 75.6, 고용은 52.9, 뭐 다 개선이 조금씩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2월 달라스 연방 서비스 지수, 요게 이제 16.6 급등했어요. 16.6. 그리고 뭐 수익 지수도 21.9로 급등했고,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지표는 여기까지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통행료를 최대 10%까지 인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이제 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요거 또 있었고, 오늘 글로벌 그 선사들, 스위스하고 몇 개 선사들이 러시아 쪽으로, 그쪽으로 운항을 금지한다고,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지금 물류 비용이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어제 뭐 바이든의 그 국정 연설에서도
임금은 올라가야 되고 비용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하자. 미국에서 뭐 반도체도 생산하고 뭐 배터리도 생산하고 뭐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간 물류 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좀 안 좋긴 한데 시장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하고 국부 펀드 이거 뭐 제재한다고 했고 그리고 벨라루스 주재 대사관 폐쇄하고 뭐 저기 이 직원들 철수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거기에 위반하는 나라도 제재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중국이겠죠. 네. 그 중국을 겨냥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그 무역 협상을 중국이 이행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무역 제재를 다시 정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중국이 사실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일에 이제 러시아 편을 들 경우에 지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그 세계 에너지 기구의 회원국들 31개국 그 회원국들이 합심해서 6천만 배럴을 방출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3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6천만 배럴이. 예.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수출되는 원유가 하루에 500만 배럴이에요. 500만 배럴. 그렇기 때문에 6천만 배럴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얼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증산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MSCI가 러시아를 이머징 지수에서 제외를 검토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이거 뭐 놔둘 필요 없다. 예,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없는데 투자를 지금 다 이게 제재 때문에 못 하잖아요. 투자를 못 하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별로 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러시아가 이게 들어 있어 가지고 투자되는 비율을 다른 나라로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뭐 4조에서 8조 정도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예. 뭐 그런 얘기 듣고 우리나라 주식 사면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조정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는 있죠. 당연히 받을 수는 있는데 이머징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매력적이냐 하는 거죠. 지금 브라질 시장 계속 올라가잖아요. 인도 안 빠지고 있고 사우디는 원유 때문에 좋잖아요. 중국도 지금 제조업 지표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굳이 우리나라에다가 뭐 비중을 그렇게 많이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죠. 수출이 좋았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오늘 외국인들 보시면 오늘 코스피 팔았잖아요. 네. 이거 이런 거 보고 뭐 주식 산다고 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러시아가 핵 전력 담당 세계 부서 전투 임무 태세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영국의 그쪽에 정치인 한 명이 살펴보니까 아직 특정한 움직임은 없다. 12살 아들한테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안심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했는데 모르죠 뭐. 예. 그리고 그 36개국 항공사 러시아 쪽에 운항을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 팔아서 현금으로 이게 회수하는 거 이거를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러시아는 사실 이제 거의 뭐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이나 나라들이 뭔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세금 걷어서 이렇게 갚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채권은 아무도 안 사주고 러시아에서 파는 원유 아무도 안 사주면 러시아는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러시아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다급한 거예요.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 내놔라. 그리고 개인들한테 뭐 달러 송금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강제 조치잖아요. 이런 거. 예. 다급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됐고 지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중요한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폴란드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견을 보이는 나라가 있다. 예.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또 자국 내 영토 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금지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거를 미국하고 나토가 승인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다니는 비행기, 지금은 러시아 전투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격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나토 관계자는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그 지상이든 공중이든 이 나토군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난색을 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유럽 연합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을 받아준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그 좀 판단하기가 이거 상당히 위험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푸틴하고 유럽 전체하고 싸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군과 나토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래서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는데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게 확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예. 근데 유럽으로서는 과거에 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이런 거를 겪었던 나라들은 특히 2차 대전 때 독일을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를 그냥 놔뒀거든요. 하지 마라 얘기만 하고. 예. 말만 자꾸 하다가 결국에는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이 가까운 나라, 특히 폴란드가 지금 최근에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폴란드는 정말 이 독일한테 침공당했고 소련한테 침공당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정말 지금 그 예전에 안 좋은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스위스하고 스웨덴이 이게 원래 중립국가인데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재에 동참을 하고, 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립국가는 거의 뭐 이렇게 싸우든지 말든지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데, 이거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터키가 그 몽트레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흑해로 진입하는 그 해협이 있거든요. 예. 그 해협을 봉쇄를 해가지고 민간 선박은 지나다닐 수 있는데 군용 선박은 지나다닐 수 없게, 지금 그래서 러시아 해군이 흑해로 진입하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유가가 뛰는 게 그 핀란드의 그 네스테 그리고 스웨덴의 프림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러시아 원유 구입을 아예 중단해 버렸어요. 이미 중단을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이제 부족한 원유를 중동 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중동산 원유가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유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유가가 지금 우리나라 아침에 시장이 105달러 정도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108달러를 넘었고 시장 마치고 11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이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올라갈 때 투기 세력이 있거든요. 투기 세력.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뛰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유가 상승하는 거를 이렇게 너무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너무 명확하다. 유가 상승이죠. 네. 네. 말씀처럼 전쟁 초반에 반영이 되지 않던 유가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건 아닐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미국채 금리를 보면 원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오를 때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는 사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좋은데 그냥 금리가 올라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금리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그래 크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금리가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그게 더 많이 빠지고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뛰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꺾인다라는 거죠.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조업 지표들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유가 상승이 이게 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쪽에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아무도 이런 글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못 봤는데 1개월물 그 미국채 금리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폭등했어요. 예, 0.02, 0.03 이 정도에서 있다가 0.1이에요. 예, 어저께 폭등했습니다. 폭등하는데 그 1개월물만 폭등을 하고 나머지 금리는 전부 다 하락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 그동안에 그 미국 시장에 발작을 일으켰던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 이상 조짐을 보였던 단기물 금리가 정상적으로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불만과 그런 불안 요인들 그런 것들이 전쟁 때문에 일부 해소가 된 게 있다. 예, 그런 게 해소가 되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유가 상승뿐이다라는 거죠.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가 상승은 오일 쇼크를 겪은 적도 있고 그래서 IAEA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오일 쇼크도 있었고 뭐 이전에도 뭐 그 2000년 이후에도 $100 넘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강하게 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원래 이제 경기 둔화와 물가가 있으면 중앙은행은 무조건 물가를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경기 둔화는 물가를 잡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다. 근데 지금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단기적으로. 왜? 전쟁 때문이잖아요. 단기적인 요인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속도 조절을.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0.5% 올리고 올해 뭐 7회 올리고 뭐 9회 올리고 이런 얘기들 아예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게 물론 근데 지금 장기전이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결되는데 장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푸틴은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국가적인 손실을 입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뭐 종료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칼을 뺐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러시아가 원하는 걸 줘야만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협상은 하고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나쁜 뭐 해석이긴 한데 그동안의 불만과 불안 요인을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런 불만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미국이 뭔가 했다라는 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물가도 잡고 뭐 이렇게 전쟁도 해결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이 다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한시름은 놓았다. 예. 오히려 그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장은 금리가 급락하는 걸로 봐서는 경기 침체를 엄청나게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아직 뚜껑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 그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청문회 하거든요. 뭔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겠다. 경제에 주는 영향을 지켜봐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약간의 안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바닥은 지났다. 다만 단기적인 급등락은 전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바닥은 지났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분위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발생한 금융 요동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나왔던 뭐 그런 얘기들하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그런 얘기하고 약간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공격으로 6살 난 여자아이가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은 예전처럼 그렇게 폐쇄된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SNS나 누구든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그래서 전 세계 여론이 지금 단결해가지고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이상의 악행은 저지르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